네, 지난 토요일 아시안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중고등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LA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참석했던 아시안 티네이저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아시안 증오를 규탄했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면서 오늘로 사흘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실 때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이 위조품들이 상당히 많이 판매되려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이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자주 열려왔는데 지난 주말에는 좀 더 특별한 시위가 열렸네요. 네, 10대 청소년들이 주축이 글쎄 돼서 이번에 네. 시위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시위는 지난 8일 토요일 LA 다운타운 그랜드팍에서 열렸는데요. 행사 이름은 Youth Against Hate입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 이 청년들이 증오에 맞서다인데요. 이번 시위를 주최한 측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미 시민자유연맹 ACLU, 남가주 지부의 Youth Liberty Squad, 그다음 626 Speak Out, Make Noise Today, USC 퍼시픽 아시아 박물관 등입니다. 네. 참석자들을 보면 확실히 학생 티가 많이 나는 그런 10대 청소년들이었지만요. 네. 결연한 표정이었고 또 시위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말 시위에는 한인 학생들도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라디오 코리아가 직접 취재해서 보도해드린 제나 두파이 양, 그 여학생도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터스틴 지역에서 그 아시안 여성에 대한 성적 발언을 쏟아부은 뒤 폭행까지 한 사건. 이로 인해 두파이 양은 뇌진탕에 어깨 탈골, 또 발목 골절 등 중상을 입었었고요. 네, 네. 그런 이 두파이 양이 어제 지난 토요일에 시위에 참석해서 LA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겪은 일들을 소개했고요. 네. 그러면서 두파이 양은 아시안 공격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직접 그런 피해를 입으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그렇죠. 말했습니다. 네. 아시안 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일이었는데 아시안 여성으로서 두파이 양은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두파이 양은 시위에서 군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순종적이지도 않을 거고 굴종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시위 참석자들도 아주 비슷한 자세로 어제 이제 이틀 전이죠. 행동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 17살의 힐러리 웡은 날마다 휴대전화 열어서 아시안 증오범죄 소식 접하는 건 그야말로 고통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 가족들은 물론 다른 아시안들까지 걱정된다라고 했고요. 또 토요일 시위에는 아시안 학생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만 아시안 증오 범죄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공격,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요. 네. 그리고 유색 인종 간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네, 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돼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자 이런 취지로 열렸는데요. 사실 지난번 LA 한인회가 주최했던 그 올림픽가에서 열렸던 대규모 행진 시위 네, 그때도 네, 네. 한인 2세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랬었어요. 이번엔 아예 어린 학생들 젊은 층 주도로 LA에서 시위가 열렸고 아시안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여서 한층 더 뜻깊은 그런 시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의 최대 송유관 시설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월요일은 오늘까지도 계속 중단된 상황이라면서요. 네, 사흘째 가동이 멈춰버린 겁니다. 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데요. 현재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일부 소형 송유관은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핵심 라인이 여전히 마비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송유관 시설 가동이 중단된 게 다름 아니고 해커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지난 7일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로 인해 IT 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든 송유관 시설 가동을 중단한 겁니다.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습니다만 근데 공격 주체가 누군지 또 이들이 뭘 요구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FP 통신은 어제 이번 소행이
다크사이드로 알려진 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서 다크사이더가 이번 공격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고요. 다크사이드는 최근 서방 국가들의 수백억 달러 손실을 입힌 랜섬웨어 공격 조직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꼽았는데 로이터 통신 역시 전 연방정부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들 말 인용해서 다크사이드가 주요 용의 선상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크사이드가 도대체 어떤 해커 조직이에요? 해커 조직이 좀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어허. 대기업 등을 노려서 해킹을 하는데 그렇게 얻어낸 돈을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크사이드는 해커계의 로빈후드다 이렇게 불리는 조직입니다. 네. 실제 이들은 병원이나 요양원,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은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요. 네. 지난해 8월 이후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른 랜섬웨어 공격 조직과 마찬가지로 전 소련 연방국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사이드는 그러나 자신들이 이번 공격 주체라고 공식적으로 아직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 가동이 중단된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엄청난 길이에 또 역할을 한다면서요. 네, 이 조지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근데 텍사스에서부터 뉴저지에 이르기까지 남부에서 미 동부까지 그게 총 연장 약 5,500마일 송유관 통해서 휘발유, 항공유 이런 연료를 하루에 무려 250만 배럴씩 수송합니다. 아, 대단하네. 네, 특히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들도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송유관을 이용한다 하고요. 이에 따라 송유관 가동 중단이 만약 장기화된다면 휘발유 가격 포함해서 미 남동부 지역의 연료 수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AP통신은 전문가들 인용해서 시스템이 수일 내로 정상화된다면 그땐 그나마 휘발유 가격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최악의 해킹 공격 사례가 될 이번 사건은 관련 업계에 보안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유 수송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휘발유나 항공유 등 정제가 된 그런 이제 기름을 옮기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연방정부도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는데요. 네, 교통부가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서 휘발유, 디젤유, 항공유, 다른 석유 제품의 긴급 수송을 돕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게 되면 이제 육로로 연료 수송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응급 지원 활동에 동원되는 상업용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네. 그리고 연방 상무부 장관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 보고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송유관 가동 정상화하기 위해서 백악관, 관련 부처, 업계가 전력으로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적발된 위조품, 이 짝퉁 판매 시도가 지난해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가 발표가 됐네요. 네, 무려 100억 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존이 오늘 직접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다만 위조품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팔리기 전에 미리 차단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위조품 판매 시도 규모를 구체적으로 집계해서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네네, 하죠? 맞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2019년에 이 위조품 퇴치를 선언했고요. 네. 그러면서 판별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그 당시 밝혔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위조품 판매 시도 규모가 지난해 100억 건을 넘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적발된 위조품 판매 시도는 직전 해인 2019년 그때보다는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마존은 웹사이트 통해서 이렇게 위조품 판매 시도하는 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조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일단 아마존은 자사 도매 창고로 보내진 위조품 200만 개는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각 브랜드사가 이제 아마존 사이트에 올라온 그런 자사 제품의 위조품 판매 글을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는 브랜드사가 이제 위조품 판매 글을 아마존에다가 신고를 하면 아마존이 처리했던 그런 기존의 방식에서 한층 강화가 된 겁니다. 사실 아마존 리뷰 댓글 보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위조품이 도착했다. 그런 댓글들이 꽤 달립니다. 네. 물론 그게 진짜 위조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마존은 지난해 위조품과 관련돼 접수된 소비자들의 불만 전체 민원 중 0.01%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이번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위조품 판멸 작업에 직업 10,000명 그리고 7억 달러 투입하고 있다면서 올 초부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페라가모와 협력해서 이런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에서 페라가모도 팝니까?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위조품이 올라오는 거죠. 아,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